머리들이 갑자기. 들었어?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나가보면 사람의 염색체와 혈통에서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야. 여기 못 들은 친구도 있고 뒤에 못 들은 친구도 있으니까 좀 보면 되는데, 여기 염색체 구조나 유전자, 유전체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 밑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만, 여기는 생명과학 1에서는 염색체 단위로 배우고 생명과학 2에서 DNA 단위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염색체부터 DNA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 전에 학년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그냥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네들 염색체 구조가 뭔지 DNA가 뭔지 이런 것들까지는 다 자세하게 생명과학 1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으면 좋아서, 그래서 보면 여기서 밑줄쳐야 될 내용은 분열 중인 세포라는 거야. 다시 머릿속에 상기시켜야 돼. 그냥 평상시 세포에서는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근데 분열 중인 세포일 때만 뭐가 보이고 염색체가 관측이 되고, 이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봤더니 요렇게 지금 보면은 뭔가 막 꼬여있고 막 뭉쳐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는데, 얘네들은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염색사. 그 다음에 이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염색사 단위에서는 유전을 여기서 다루진 않아요. 근데 염색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여기 동그란 모양의 요 하나가 우리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이걸 감고 있는 이 실이 우리는 DNA라 부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덩어리를 보고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솜은 뭐야? 라고 하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정도로 보면 되고, 이게 너무나도 작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의 실로 보여요. 우리가 얘를 확대해서 이렇게 생겼을 뿐이지 엄청나게 얇아서 실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 DNA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게 유전자로 되어 있고, 유전자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염기의 서열로 유전 정보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생명과학 1에서의 유전자는 보통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여기 DNA가 여기 어찌됐든 이 염색체 안에 있을 거라서 여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 A, 스몰 a 이런 식으로 있다. 혹은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나의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B, 그 다음에 스몰 b가 이렇게 있다 해서 염색체의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립 유전자 이런 걸 배울 때는 그 뒷장에서 배우고, 사람의 염색체에서 여기 밑에 나오는데 얘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찐 염색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염색체. 그래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첫 번째가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각각 하나씩 받았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개념은 상동 염색체예요. 이게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내용이 세포 분열에서도 사람의 유전에서도 비분리에서도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한테 상동 염색체는 그냥 이런 거야, 그런 거였잖아 라는 식으로 당연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상동 염색체는 여기 밑에 좀 잘렸는데 이 그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염색체를 보고 서로 상동 염색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생식세포 말고 체세포로 얘기하는 건데, 사람의 체세포 안에서의 염색체를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고 있더라.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입니다. 근데 우리 상동 염색체의 정의를 보면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그리고 우리 그거를 항상 쌍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왜 쌍으로 가지고 있냐면, 이게 생식세포 분열까지 이어져 간 다음에 할 수 있는 건데,
상동 염색체는요, 요렇게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를 한 쌍 그려보면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어? 아빠.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어? 엄마. 그러니까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씩 똑같은 모양의 염색체를 받았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은 한 쌍씩의 염색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모양은 똑같으나 여기에 아빠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당연히 유전 정보는 다르겠죠. 아빠는 쌍꺼풀이 없는데 엄마는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다라는 거는 정의니까 알아도 돼. 유전 정보는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르다라고 했지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도 쌍꺼풀이 있고 엄마도 쌍꺼풀이 있잖아. 그러면 아빠가 준 거랑 엄마가 준 거에서 예를 들면 뭐 여기 A를 갖고 있는데 엄마도 라지 A를 줄 수 있어. 근데 아빠가 라지 B를 줬다고 해서 엄마가 라지 B를 꼭 줘야 돼? 그건 아니야. 엄마는 다른 유전자를 줄 수도 있어. 왜? 우리 엄마랑 아빠는 다른 생명체니까 라고 상동 염색체는 알아도 돼.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한 쌍씩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야. 그러면 상동 염색체는 총 몇 쌍 있는 거야? 23쌍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뒤에 생식세포 분열을 한다든지 혹은 비분리를 할 때 46개에서 시작해서 뭐 23개 되냐 할 때 그 개수 할 때 항상 나와요. 그리고 문제에서 막 보기 기억, 여기 염색체에는 상동 염색체가 몇 개 있다, 몇 쌍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동 염색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별을 결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뭐로 나뉘냐면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고,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성별을 결정지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X, Y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X, X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볼게, 결국에는 상염색체냐 성염색체냐는 그 뒤에 사람의 유전을 할 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냐, 혹은 이제 생식세포 분열하거나 비분리할 때 여기 세포에는 상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혹은 전체 염색체 분의 X 염색체 수가 몇 분의 몇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알아둬야 되지만, 여기서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공통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얘가 남자거나 여자거나 상관이 없어. 상염색체는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뭐 발현되는 빈도가 다르다든지, 여자가 조금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이야, 혹은 이런 건 남자가 좀 더 많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상염색체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떠한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한대. 근데 남자랑 여자는 성염색체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달라서 남자와 여자의 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상동 염색체하고 같이 이어져 가면 뭐가 있냐면, X랑 Y는 여기 좀 잘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남자의 XY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X는 조금 이렇게 커다란 모양으로 생겼고, Y는 살짝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우리 상동 염색체의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 한다 라고 했는데,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인 XY는요 모양과 크기가 어때? 지금 달라요. 다른데 얘네들은 얘가 X고 얘가 Y일 때 우리는 얘네 둘을 뭐라고 그냥 하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가 일단 기본이야.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배울 핵상과 핵형이랑 합쳐서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합쳐지냐면 첫 번째가 핵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핵상은 보통 이제 상동염색체가 있냐 상동염색체가 없냐에 따라서 EN과 N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으로 먼저 한번 해보면 얘는 모양과 이게 책이 컬러 책이어가지고 색깔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색깔은 무시해도 돼요. 왜? 우리가 풀 앞으로의 모든 시험지는 다 흑백이에요. 그래서 색깔까지 구분되어서 너희들한테 핵상과 뭐 핵형을 찾아라 이런 건 안 나와. 그럼 우리 색깔까지는 안 보고 모양만 보면 여기 파란색하고 여기 파란색 얘네들이 상동염색체고 여기 초록색하고 초록색 크기 중간 거 크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얘네 상동염색체가 지금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없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우린 그런 경우에 EN으로 씁니다. 그리고 EN은 한 다음에 총 염색체의 개수를 세요. 그래서 EN은 U.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세포는요 상동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가 없잖아. 없을 경우에는 N은 3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더 들어갈게. 상동염색체가 같이 있으면요 얘네들은 염색체 개수가 무조건 짝수예요. 그치? 무조건 짝수야. 근데 상동염색체가 같이 없어. 그럼 얘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습니다.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상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다음 핵형까지만. 핵형은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같은 염색체. 근데 형자가 모양 형자야. 그러니까 개수도 표현을 하긴 하지만 모양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충분해요. 근데 핵형하고 핵상하고 이제 같이 합쳐져서 상동염색체, 성염색체 같이 합쳐져서 핵형 분석 문제가 나와.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형에 대한 개념은 생물 종에 따라서 핵형이 다르다. 그럼 반면에 같은 종이면 핵형이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랑 너네들은 핵형, 염색체의 모양과 개수가 다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끼리. 결혼을. 예를 들면은 우리 호랑이랑 사자가 우리가 인간들을 인위적으로 분배시키면 뭐가 태어나냐면 새로운 종이 라이거가 태어나요. 근데 얘는 새로운 종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얘는 뭐냐면 호랑이하고 사자는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당연히 다른 종이겠지. 그러니까 호랑이랑 사자가 염색체 모양이 어때? 달라. 염색체 모양이 달라. 근데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켜서 라이거라는 애가 태어났어? 그럼 얘는 뭐가 없냐면 상동 염색체가 없어요. 왜? 호랑이랑 사자랑 염색체 모양이 다르잖아. 근데 라이거는 그럼 다른 거 2개 받았으니까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인지 선생님도 모르겠지만 염색체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가 없어. 그럼 뭐가 안 되냐면 뭐가 안 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없어서 생식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고 얘는 고자입니다. 정자나 난자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염색체 모양이 달라서. 근데 그래서 우리 같은 종의 생물은 성별이 같은 핵형이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뭐가 가능한 거냐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염색체 모양이 같아.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내 자식도 생기기 때문에 내 자식이 고자가 아닌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낚이게 하려 성별이 같으면이란 얘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나랑 여기에 있는 여자애들은 염색체의 모양, 핵형이 어떤 거야? 다른 거야. 뭐 때문에? 난 XX, 난 XY고 너희는 XX니까. 남자와 여자는 염색체 모양이 달라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염색체의 모양은 같으나 성염색체의 모양이 달라서 남자와 여자의 핵형은 같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물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달라.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염색체의 모양이 달라. 모양 자체가 다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핵형 분석. 이건 우리가 비분리 때 조금 더 배우는데 여기서 핵형 얘네들을 이제 펼쳐놔 놓고 얘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서 성별, 당연히 성별도 알 수 있겠지만 염색체 수나 구조 이상 등을 알 수 있다. 왜냐면 정상인 사람하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기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혹은 얘가 4번 염색체가 하나 없어. 그럼 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 좀 칠판에다가 그 필기 좀 합시다. 좀 작게 해놓고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가지 그 개념들을 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건데 요걸 알아도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는 너무 퍼즐을 복잡한 퍼즐 마냥 꼬여져 있어.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몇 개만 좀 그려봅시다. 뭘 그릴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요 염색체가 있고요. 여기 A라고 하는 게 있어. A라는 염색체가 있어. 이거부터 얘랑 얘가 있어. 이때 우리는 얘네들의 염색체 수 그리고 염색 분체 수를 세요.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해서 글씨를 조금 더 또박또박 쓰게 돼. 그래서 보면 염색체 수와 염색 분체 수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해요. 그러면 염색체 수를 셀 때는 어떤 걸 보고 세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동그라미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동원체라고 부르는데 동원체라고 부르는데 염색체 수를 셀 때는 이 동원체의 개수를 셉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염색체가 몇 개야? 한 개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 수가 몇 개야? 한 개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염색 분체 수를 셀 때는 요 하나하나씩을 세요. 그럼 왼쪽에 있는 염색체는 염색 분체가 한 개고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는 염색 분체가 두 개인 거지. 얘들은 어떤 관계냐면 왼쪽에 있는 애가 복제가 되면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얘가 한 가닥의 염색 분체가 복제가 돼서 양쪽에 이렇게 똑같이 생겨요. 굳이 이름을 부르자면 왼쪽에 있는 애는 한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다. 오른쪽에 있는 애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염색체 수 세는 방법,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수 세는 방법. 그럼 염색 분체는 뭐야? 그냥 이거 몇 가닥인지 이렇게 세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얘가 왜 필요하냐면 이 염색 분체 수는 비례할 거예요. 이 염색 분체 수는 비례하는데 우리는 그냥 같다라고 해도 됩니다. 뭐랑? DNA 상대량. 그러니까 문제에서 염색체 개수를 세래. 그러면 동원체 개수 세면 돼. 왼쪽도 염색체 하나, 오른쪽도 염색체 하나. 염색 분체 수를 세라 그러면 하나, 두 개 이렇게 세면 돼. 문제에서 염색 분체 수도 물어보긴 해. 근데 여기서 만약 문제에서 DNA 상대량이 오른쪽 게 왼쪽에 몇 배야? 그럼 두 배라면 그냥 얘는 DNA 상대량 1, 얘는 DNA 상대량 2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는 DNA 상대량 2, 얘는 DNA 상대량 4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뭘 그려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두 번째, 요 옆에다 이어서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스몰 a라고 하지.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요. 얘랑 얘는 무슨 염색체야? 상동 염색체인 거야.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얘로 이렇게 복제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는 유전자가 스몰 a랑 스몰 a인 거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A라고 하는 게 쌍꺼풀을 결정한다 하자. 그럼 쌍꺼풀을 결정하는 그 유전자는 염색체의 요 위치에 있어. 그러면은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그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고요. 얘 왼쪽에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한 이 염색체와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한 이 오른쪽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야? 상동 염색체야. 하나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하나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그래서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각 얘네가 복제돼서 만들어질 때는 여기에 라지 A가 있었으면 여기도 라지 A, 라지 A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스몰 A가 있었으면 여기에 스몰 A, 스몰 A가 있어줘야 한다. 복제된 건. 그 관계만 좀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다음에 2번. 얘는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려야 되는데 여기 진도 들었던 사람들도 좀 이게 잘 그려와봐. 이거 핵경정 문제 그때 못 풀잖아. 핵형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그 얘는 핵상을 나타내는 그건 뭐야? 핵상. 상동염색체가 일단 같이 있냐 없냐를 봐야겠죠? 같이 있지. 그러면 얘는 핵상은 2n이고 2n은 몇이야? 4예요. 총 4개. 염색체 개수.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복제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상동염색체 같이 있어 없어? 같이 있지? 같이 있는데 얘는 염색체가 몇 개야? 8개 아니지? 4개야. 2에는 4라고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핵형 분석 문제가 나오잖아? 요 정도까지 물어보면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얘랑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크기를 보지? 얘랑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봐봐. 얘랑 지금 무슨 염색체야? 상동 염색체야. 그 다음에 얘랑 무슨 염색체야? 상동 염색체야. 근데 얘랑 얘가 지금 모양이 어때?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상동 염색체가 한 쌍이 같이 있을 거면 나머지 애들도 다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딱 한 쌍은 모양이 다를 수 있어. 누구? X랑 Y만. 걔는 모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요런 걸 보고 얘네들이 일단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네? 그럼 얘는 핵쌍이 몇이야? 2n이야. 2n은 6이야. 일단은. 다르니까 n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일단은 같이 있으니까 2n인 거야. 근데 2n인데 여기서 딱 한 쌍은 다를 수가 있다. 얘랑 얘가.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여기 커다란 거 2개, 중간 거 2개는 무슨 염색체고? 상염색체고 여기에서 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얘네들은 성염색체겠구나. 한 쌍은 다를 수 있다래.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되고 문제를 풀 때 우리는 한 쌍을 찾아야 돼. 근데 이제 얘가 세포 분열이 일어날 거야. 그럼 봐봐봐. n일 때가 헷갈린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여기서 커다란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도 중간 거 하나, 얘가 분열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럼 얘는 n은 상등염색체 없으니까 n은 3인데 여기에서 보통은 이렇게 수컷 갖다가 성염색체를 찾고 얘가 X를 가지고 있냐 Y를 가지고 있냐 찾아야 되는데 일단 얘가 성염색체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얘가 성염색체라는 것만. 성염색체라는 것만. 그러면은 핵형은 뭐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한번 보고요. 상동염색체와 대유전자는 안 할 거고 그래서 한번 보자. 몇 쪽 펴보냐면
189페이지에 12번 문제 같잖아요. 한번 찾자. 이걸 할 줄 알면 그냥 나머지 그냥 뭐 개념 말하면서 넘어갔던 내용들은 충분해요. 이걸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 그림은 서로 다른 개체 A, B, C 네, 모든 염색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염색체 A, B, C는 두 가지 종이래. 같은 종이면 핵형이 같다. 다른 종이면 핵형이, 즉 모양이 다르다. 그러면 A, B, C 중에 두 가지 종이니까 다른 거 두 가지 모양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모두 2에는 8이래 세세포에서. 그 다음에 가는 A의 세포랍니다. A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 나는 B랍니다. B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 다와 라는 각각 얘네들은 B or C.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일단 두 가지 종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종을 찾아야 돼. A랑 B는 염색체 모양이 지금 달라 같아. 집중해 이거. 같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A랑 B는 무슨 종이야? 얘네들이 같은 종이야. 그럼 다와 나 중에서 염색체 모양이 다른 게 다야 나야? 다죠. 얘 보라색깔 커널한 거 지금 어디에도 없잖아. 그렇지? 유독 조금 더 크잖아. 그 다음에 보라색깔 작은 거는 아무데도 없잖아. 그럼 얘는 다른 종이야. 그럼 얘는 다랑 라가 B 아니면 C라 그랬는데, 얘는 B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럼 누구야? C야. 그럼 얘는 누구야? B 아니면 C라 그랬으니까 B야. 그럼 일단 핵형. 같은 종이면 모양이 같고 다른 종이면 모양이 달라 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애를 찾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우리 했던 거야 이거. 두 번째, 보통 이런 거 나올 때 얘가 얘는 몇이냐 얘는 몇이냐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뭘 찾아야 돼? 그냥 너희들은 그 성염색체를 찾기 위해 혈안이면 돼. 여기서 성염색체가 보여야 돼. 일단 여기 얘는 N이잖아. 상동염색체가 같이 없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못 찾아. 얘도 못 찾아. 그럼 어디서? EN에서 찾아야 돼.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같이 있을 거면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딱 한 쌍, 즉 딱 한 쌍 성염색체는 염색체의 모양이 다를 수 있다. 그럼 가에서 찾아보면 어떤 색깔 염색체가 지금 다른 모양이 달라? 빨간색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찾은 거야. 뭘 찾아? 요렇게가 성염색체구나. 근데 여기서 빨간 색깔 중에 조금 커다란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누가 X인지 누가 Y인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고 가야 돼. 선생님 Y가 좀 더 아까 모양 보니까 작았었는데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니게 낼 수도 있어. 꼭 Y가 더 작으리란 보장은 없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저게 성염색체인데 얘가 다르잖아. 수컷이 X, Y였으니까 얘가 둘 중 하나는 X고 둘 중 하나는 Y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봤을 때는 못 찾아요. 얘가 X만 갖고 있는 건지 Y만 갖고 있는지 몰라. 근데 라를 한번 봐볼게. A랑 B는 같은 종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여기 얘도 같은 종이니까 핵형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A는 빨간색 큰 것과 빨간색 작은 걸 갖고 있었는데, 라는 빨간색 큰 거랑 빨간색 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네, 여기 이 생물의 성별은 암컷은 XX고 수컷은 XY라고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X랑 X, 성염색체를 내가 한 쌍 가지고 있을 때 XX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모양으로 XY일 수는 있는데 YY는 없어.
근데 얘는 지금 같은 걸 두 개 이렇게 하나하나 갖고 있잖아. 그럼 얘가 무슨 염색체라는 거야? X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한 게 그럼 무슨 염색체였다는 거야? Y였다는 거야. 그다음 다는요? 뭐 찾을 방법이 없어요. 안 것인지 쓸 것인지. 그럼 가와 다는 같은 종의 세포가 아니죠? 모양이 다르니까. 가와 라는 같은 종의 세포이다. 가와 라는 같은 종의 세포 맞죠? 2번이네. X 염색 치수는 나와 라가 같다. 나 X 염색체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나 1개. 요걸로 되는 거니까 1개. 라는 X 염색 치수 몇 개야? 2개. 그치? 틀리고 다에는 성염색체가 없다. 있겠지. X든 Y든 뭐 하나는 있겠지. 5번 안 보이니까 넘어가 보자. 세포 분열로. 이렇게 진도 나가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세포 주기가 나오는데 한번 봐봅시다. 세포는 성장한 다음에 분열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일생을 세포 주기라 그래. 근데 순서가 간기와 분열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우리 간기, 그 다음에 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쯤 한번 배우거든. 근데 생명과 원으로 들어오면서 바뀌는 개념이 뭐냐면 간기가 세 가지로 세분화가 돼. 간기. 그리고 이 간기에 대한 문제는요 모의고사에서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유전에서 5문제밖에 못 내기 때문에 뭐 이걸 굳이 뭐 엄청 뭐 많이 막 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뭐 3월, 4월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한 6월 이후로 가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 시험에서는 유전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어요. 낼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그럼 간기에서는 어떻게 좀 외워두냐면 G1기. 얘네들은 뭐 단백질, 지질 등 여러 가지 세포 구성물질 합성하고 이렇게 된다는데 그냥 생장한다. 그냥 크는 거예요, 세포가. 반면에 S기는요, DNA가 복제되어 DNA 양이 2배로 증가한다고 꼭 좀 알아두고, S기. 그 다음에 G2기는요, G2기 다음에 분열기야. 그래서 단백질 합성되는 등 됐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만 인지한 다음에 문제 보기를 접근하면 충분할 겁니다. 근데 얘가 딴 것보다 뭘로 나오냐면요, 요 그림으로 나와요. 요 그림으로. 그럼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되냐? 지금 그림, 이게 세포수 그래프고 DNA 상비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그래프 볼 때 막 수학에서 x, y, 그 다음에 물리나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시간 그래프로 나와가지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DNA 상대값이 1인 세포수가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DNA 상대량이 2인 세포수가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G1기, 다음에 S기, 다음에 G2기, 다음에 분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DNA 복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S기 때 일어나요. S기 때 DNA 복제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DNA 상대량이 1인 애들은 S기, 복제되기 전인 세포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G1기 세포들이 되는 거고, DNA 상대량이 2인 세포들은 복제가 끝나고 난 후니까 G2기랑 M기 세포가 되는 거고, 요 사이가 S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나올 때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기서 얘네들이 빈칸인 거야. 뭐 기억, 얘를 니은, 얘를 디귿 이렇게 나와. 그냥 구간별로 나와서. 그다음 뭐 기억에 있는 세포는 뭐 DNA 복제가 진행되고 있는 세포들이다 하면 틀린 거지. 뭐 생장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은 뭐 하는 세포들이냐? 디귿은 분열기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그 뒤에 나오는 분열까지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그 3시까지로 공지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넘을 수 있어. 혹시 안 되면 이따 얘기해줘. 멈췄다 할까?